서울 외곽 20년 된 아파트. 밤 11시가 넘은 거실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깔려 있었다. 윤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각제각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윤서의 시선은 식탁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후 6시에 정성스레 차려놓은 저녁상. 삼겹살은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버렸고 된장찌개 위로는 얇은 막이 얼어가고 있었다. 상추와 깻잎은 시들어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했다. 남편 민재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오후 3시였다. 회의가 길어져. 저녁은 먼저 먹어. 그 한 줄의 문자. 윤서는 그 문자를 받고도 밥상을 차렸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일찍 끝나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바보 같아. 윤서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다. 결혼 5년. 이런 밤이 몇 번이었던가.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3번, 이제는 거의 매일. 남편은 집에 없고 윤서는 혼자 식탁 앞에서 기다렸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미소 지으며 들어올까? 매번 같은 기대, 매번 같은 실망.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전화를 걸까? 아니면 문자를 보낼까?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한 줄뿐이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윤서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텔레비전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지금이라도 문이 열릴까? 그 순간 정말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여보. 하지만 말끝이 사그라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민재가 아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구두를 단정하게 벗어 현관에 놓는 모습.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한도현. 민재의 새아버지.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가 5년 전 재혼하면서 들어온 계부. 윤서는 순간적으로 얼굴의 표정을 정리했다. 실망감을 숨기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도연은 거실로 들어오며 윤서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나? 낮은 목소리.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 목소리에는 동정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물음.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네, 기다렸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할까? 아, 네. 금방 올 줄 알고요. 결국 나온 건 애매한 중간의 대답이었다. 윤서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은 이미 뜨겁게 말라 있었다. 울고 싶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도연 앞에서, 시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식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시선이 식탁 위의 음식들을 훑었다. 굳어버린 고기, 식은 찌개, 시든 쌈채소. 그 시선만으로도 윤서는 뭔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의 외로움이, 자신의 초라함이 모두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 도연은 말없이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더니 굳어버린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차가워진 고기를,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린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도연. 먹지 말라 했나? 아니요. 제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먹자. 같이, 같이 먹자. 그 단순한 네 글자가 윤서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결혼 5년 동안 남편 민재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밥을 먹으면서도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대화는커녕 제대로 된 눈맞춤조차 없었다. 같이 먹자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다. 윤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식탁 사이로 찬 공기가 흘렸지만 도연의 움직임만큼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는 말없이 물컵을 들어 윤서 앞에 내려놓았다. 많이 기다렸나? 윤서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뜨거웠을 텐데 말이라도 하지. 그 말이 참 이상했다. 마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살던 아이가 갑자기 사탕을 쥐고 받은 듯한 느낌. 윤서는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회의가 길다고 해서요. 회의? 도연의 눈빛이 아주 잠깐 어두워졌다. 윤서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도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민재가 있었던 곳은 회의실이 아니라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같은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붉은 입술,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걷는 그 여자. 도연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의 개아들이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그 사실을 민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들을 지켜서가 아니었다. 윤서를 지키고 싶어서였다. 진실을 알게 되면 윤서가 얼마나 무너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갑작스런 질문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은 윤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살도 빠진 것 같고. 그 말에 윤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재도 시어머니도 친구들도 부모님조차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말. 괜찮냐고. 힘들진 않냐고. 아프진 않냐고. 모두가 윤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괜찮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 윤서는 늘 웃었고 늘 괜찮아요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물어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말끝이 떨렸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윤서 씨, 사람은 자기를 신경 써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무너진다더군.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윤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윤서는 그제야 눈을 피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았다. 손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갑자기 손등 위에 미세한 온기가 내려앉았다. 도연의 손. 조용히, 짧게, 아주 가볍게. 윤서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요동쳤다. 손등 위에 그 작은 온기가 마치 불씨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힘들면 기대도 된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손을 빼지도 잡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저렸다. 말 한마디 없는 정적.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윤서의 휴대폰이 윙 마이너스 하고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민재. 윤서는 급히 손을 떼듯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치 금지된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오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자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문자를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윤서는 숨이 턱 막혀 입술을 눌렀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휴대폰 화면을 적셨다. 도연은 그 표정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윤서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나 윤서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다. 울어도 된다. 여기선 참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윤서는 마침내 무너졌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배신감, 슬픔이 모두 터져나왔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안고 있었다. 손으로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 그 밤 윤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편 대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시아버지야. 금지된 감정이야. 하지만 몸은 이미 그의 온기에 기대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윤서는 한숨을 쉬었다. 비 오는 날이면 왠지 더 외로웠다. 빗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였다. 윤서는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님이 건네준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보낸 김치와 반찬들이었다. 감사합니다. 윤서는 상자를 받아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집은 5층이었고 엘리베이터는 몇 달째 고장 중이었다. 비에 젖은 계단은 미끄러웠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갔다. 하지만 3층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발이 헛디뎠다. 꺄!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몸이 뒤로 쏠렸다. 순간의 공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 이렇게 다치는 건가? 그 순간 누군가 팔을 잡아 당기는 감촉.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하게 단단한 손. 윤서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도연이었다. 그는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윤서의 팔을 꽉 잡고 있었다. 강한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겨 그의 품으로 안았다. 괜찮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평소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 윤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그의 심장 소리까지 들렸다. 쿵쿵쿵. 그도 놀란 것 같았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윤서를 세워주고 떨어진 상자를 주워들었다. 다행히 김치통은 깨지지 않았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 우산 좀 써라. 도연은 자신의 우산을 윤서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자 그의 어깨가 비에 젖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이 젖으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넌 얼굴이 안 좋은데. 말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만 있는 듯 조금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윤서는 손끝이 얼얼해짐을 느꼈다. 아까 그가 잡았던 팔이 아직도 저렸다.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뜨거웠다.
도연이 손을 내밀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지된 설렘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감정이야.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 기울었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서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 씨, 요즘 많이 힘들지?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재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 말에 윤서의 손이 떨렸다. 일이 바쁜가 봐요. 거짓말이었다. 윤서도 알고 있었다. 민재가 바쁜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집에 오기 싫은 것뿐이라는 것을.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는 내 편이니까. 내 편.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도연도 그 호칭이 어색한 듯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침착한 얼굴로 돌아왔다. 들어가자.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윤서는 슬쩍 도연을 바라봤다. 젖은 어깨, 물기가 맺힌 머리카락. 자신을 위해 비를 맞은 그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걸까? 윤서는 타월을 가져와 도연에게 건넸다. 아버님, 이걸로 좀 닦으세요. 도연은 타월을 받아 머리를 닦았다. 그러다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 씨도 머리 젖었어. 감기 걸리지 않게 말려. 네. 윤서는 타월로 머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연이 갑자기 손을 뻗어 윤서의 머리에 닿지 못한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여기 물기가 남았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윤서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손을 거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옷 갈아입고 따뜻한 차 마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윤서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것. 누군가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벅찰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윤서는 침대에 누워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도연의 손길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가 잡았던 팔이, 그가 닦아주던 머리카락이 아직도 뜨겁게 느껴졌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 윤서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자고 있어.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남편은 집에 없고 시아버지는 나를 걱정해준다. 이 모순된 상황이 윤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도연의 손길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존재가 자꾸만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 금지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윤서는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흘러들었다. 윤서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엔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다. 왜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날까?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 하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다. 도연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윙마이너스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할까? 아니면 또 늦는다고 할까? 문자를 열었다.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간다. 술자리 있다. 또 술자리.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무감각해질 뿐이었다. 이혼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민재도 정신 차리겠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윤서는 그 생각을 밀어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비가 그친 후라 코트가 살짝 촉촉했고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윤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 해.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어서. 도연은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따뜻한 우유. 많이는 못 샀는데 이거라도 먹어. 굶으면 안 돼. 그 말에 윤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민재 씨 또 늦는다면서? 도연의 말투는 잔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윤서는 그 시선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냥 회사 술자리래요. 회사 술자리라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매번? 윤서는 숨을 멈추었다. 입술을 깨물고 눈가가 붉어졌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의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들어 윤서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다 알면서 왜 참고 있어? 감정은 숨길 수 없어. 윤서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울었다. 억눌린 감정, 배신감, 외로움, 그리고 남편이 남긴 공허함까지 모두 눈물로 쏟아졌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안았다. 그 짧은 순간 윤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머릿속으로는 이건 안 되라고 수십 번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의 품에서 안정과 위안을 찾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고 말 안 해도 돼. 여기선 약해져도 돼. 그 말에 윤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손을 뻗어 도연의 등에 매달리듯 안겼다. 심장이 뛰는 소리, 숨소리, 손끝에 느껴지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금지된 것임에도 마음을 진정시켰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도연이 천천히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많이 참았구나.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윤서는 더 크게 울었다. 5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눈물로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서는 천천히 몸을 떼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미안할 것 없어.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도연은 티슈를 건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윤서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요즘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집에 없고 연락도 잘 안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알아. 다 보였어. 보였다고요? 윤서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식탁에서 혼자 기다리는 모습,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 다 봤어. 윤서는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다 들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부끄럽네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강한 거지. 이렇게까지 버텨왔으니까.
도연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윤서 씨, 나는 내 편이야. 힘들 때 기대도 돼.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윤서의 심장이 또 요동쳤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걸까? 윤서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도연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서로의 감정이, 서로의 마음이 눈빛으로 전해졌다. 그 순간 윤서는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 금지된 감정. 시아버지에게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재였다. 전화였다. 윤서는 순간 긴장했다. 손이 떨렸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받지 않아도 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도 돼. 하지만 윤서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서야, 지금 어디야? 집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급한 듯, 초조한 듯 했다. 응, 집에 있어. 지금 당장 나와. 밖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나와보면 알아.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다. 남편이 지금 당장 나오래요. 밖에 있대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혼자 가지 마. 같이 나가자.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민재의 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서의 발걸음이 멈췄다. 민재의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 붉은 입술,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숨이 막혔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윤서야, 이건 그냥 회사 동료야. 오해하지 마.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오해라고 당신 매번 그렇게 말했잖아. 회의라고 술자리라고 바쁘다고 하지만 진짜는 이거였구나.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당황한 듯 손을 내밀었다. 윤서야, 진짜 오해야. 그냥 오해가 아니잖아. 윤서는 처음으로 소리쳤다. 5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윤서가 처음으로 외쳤다. 당신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매일 혼자 기다리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가구였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여자가 불편한 듯 한 걸음 물러섰다. 도연이 윤서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윤서 씨, 진정해. 숨 쉬어. 그 목소리에 윤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재가 도연을 보며 말했다. 도연 씨,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왜 여기 계세요?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윤서 씨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서 누군가는 옆에 있어줘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남편인데. 남편?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윤서는 천천히 민재를 바라봤다. 나 이제 못 참겠어. 이혼할게. 뭐? 민재의 눈이 커졌다. 옆에 있던 여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윤서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야, 오해라니까. 오해가 아니잖아. 당신 눈빛, 당신 표정, 다 보여. 저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 윤서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아니야. 진짜 회사 동료고. 거짓말 그만해.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민재를 직시했다. 민재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 그녀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도연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윤서 씨가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도록 지켜줄 거니까. 당신이 못한 일을 내가 할 거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두 사람이? 윤서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윤서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재는 분노로 떨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내 아내를? 아버지? 도연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 어머니와 재혼한 사이일 뿐이지. 순간 윤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도연은 윤서를 바라봤다.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나는 민재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법적으로만 가족일 뿐이야. 윤서는 숨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혈연 관계가 없어. 전혀. 도연의 대답에 윤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연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럼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야?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야.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를 지키는 거야. 내가 버린 그녀를 내가 지키는 거지. 윤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혼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여자가 민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그냥 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재는 여자를 뿌리치고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도연 씨랑?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혼 서류 보낼게. 윤서야, 가줘. 제발 이제 그만 가줘.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민재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차에 올랐다. 옆자리에 여자를 태우고 급하게 차를 몰고 떠났다.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설 수가 없었다. 도연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윤서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혈연 관계가 없으세요? 응. 내 시어머니와 5년 전에 재혼했어. 민재는 이미 성인이었고,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만 가족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도연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윤서 씨,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까이 있을게. 부담 갖지 마.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아니, 이제 아버님이 아니니까. 도연이라고 불러. 도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윤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만으로 위로하며.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민재의 배신, 이혼 선언, 그리고 도연과의 관계. 나는 도연 씨에게 마음이 있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법적으로는 시아버지, 사회적으로는 금지된 관계. 하지만 혈연은 없다. 그저 재혼으로 맺어진 인연일 뿐. 그럼 괜찮은 걸까? 윤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다. 똑똑.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서 씨, 자? 도연의 목소리였다. 윤서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아, 아니요. 앉았어요. 문 열어도 될까? 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잔을 들고 있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이거 마시면 좀 나을 거야. 윤서는 우유 잔을 받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도연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윤서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늘 많이 놀랐지? 네, 많이 놀랐어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도 민재가 저런 사람인 것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민재의 아내니까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족이니까. 처음엔요? 응.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말을 멈췄다. 윤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 혼자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모습, 억지로 웃는 모습, 눈물을 참는 모습 다 보였어.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게 다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백했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윤서는 숨을 멈췄다. 나는 내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 말에 윤서의 세상이 멈춘 듯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처음 내가 혼자 울고 있을 때부터였을지도, 아니면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널 붙잡았을 때부터였을지도.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어. 이건 안 되는 감정이니까. 나는 명목상 내 시아버지니까.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오늘 민재가 널 아프게 하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윤서 씨,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한다면. 말을 잇지 못하는 도연을 보며 윤서가 먼저 말했다. 저도요. 뭐? 저도 도연 씨에게 마음이 가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도연 씨가 옆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도연 씨 목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안정됐어요. 도연 씨 손길이 제일 따뜻했어요. 윤서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다. 저는 도연 씨에게 기대고 싶어요. 도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윤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저도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 씨, 나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준비됐어요.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살짝 들어 올렸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도연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입맞춤, 짧지만 깊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키스. 윤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거죠? 응,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사람들의 시선, 가족에 반대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저도요. 도연 씨 곁에 있을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 금지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도연의 품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옆에 누워있는 도연을 보니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다행이다. 도연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시어머니가 오신대. 아침에 연락 왔어. 윤서는 순간 긴장했다. 시어머니가요? 혹시 우리 일을 아실까요? 모르실 거야. 하지만 곧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저는 무서워요. 뭐라고 하실까? 도연은 그녀를 안심시키듯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윤서는 긴장한 채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반찬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반찬 좀 가져왔어. 민재는? 민재는 안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다. 또,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도연을 발견했다. 당신도 여기 있었어? 응, 잠시 들렀어.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얼굴에 다 써 있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봐. 둘 다. 윤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말 안 해도 알아. 당신과 윤서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윤서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머니.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 엄마는 다 봤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서로를 신경 쓰는 모습 다 봤다고.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미안해. 죄송할 거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민재가 바람 피우는 거.
윤서는 숨이 멎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응. 몇 달 전부터 알았지. 우연히 민재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거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고 너한테 미안했어. 윤서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미안해, 윤서야.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민재가 너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도연이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말인데 윤서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가 서로 원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어. 어머니.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연이는 민재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도 알지? 네, 어제 알았어요. 그럼 됐어. 법적으로만 가족일 뿐 혈연은 전혀 없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민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군가 너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시어머니는 도연을 바라봤다. 당신 윤서를 정말 지켜줄 수 있어?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게. 좋아. 그럼 믿을게.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말했다. 민재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이혼 서류도 내가 준비하고. 너는 그냥 행복하기만 해.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하지. 좋은 남편 못 골라줘서. 시어머니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행복해. 그게 내 바람이야. 시어머니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가 찬성하실 줄은. 나도 놀랐어. 하지만 다행이야. 도연은 윤서를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 떳떳하게 함께할 수 있어. 하지만 민재는요? 민재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윤서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안도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였다는 것을. 며칠 후 민재가 집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난폭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윤서는 놀라 문을 열었다. 민재 씨.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들어와서 얘기해요. 민재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도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도연 씨도 여기 있었네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재 씨, 술 깨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술? 술을 안 먹고 어떻게 견뎌요? 내 아내가 내 아버지랑 바람 피우는데. 바람이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이 윤서 씨를 버렸고 나는 그녀를 지킨 겁니다. 지킨다고? 웃기고 있네. 민재는 비웃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이혼하래요. 윤서 보내주래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조금 바빴을 뿐인데, 조금 다른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조금? 윤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조금이라고? 당신은 매일 거짓말했어요. 매일 날 속였어요. 매일 혼자 기다리게 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5년이에요, 5년.
나는 5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당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기만을 바랐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가구처럼 대했어요. 밥 차리는 기계처럼, 집안일하는 로봇처럼. 윤서야,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윤서는 서류 봉투를 꺼내 민재 앞에 던졌다. 이혼 동의서예요. 사인해 주세요. 민재는 서류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혼할 거야? 네. 결심했어요. 그리고 도연 씨랑 윤서는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도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연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민재는 비웃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 알아?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바람 피웠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상관없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도연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도연 씨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줬어요. 도연이 윤서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재 씨 사인하세요. 이제 윤서 씨를 놓아주세요. 민재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결국 펜을 집어들었다. 휘갈겨 쓴 사인. 그리고 서류를 던졌다. 좋아요. 이혼하죠. 어차피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었어.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들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도연이 그녀를 안아 올렸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윤서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이제 우리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응. 이제 시작이야. 6개월 후, 윤서와 도연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크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윤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날씨 정말 좋다. 도연이 뒤에서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기분이 어때?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윤서는 그의 품에 기대며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두렵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도연 씨가 옆에 있으니까.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실제로 지난 6개월은 쉽지 않았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창피한 줄도 모르나. 하지만 윤서는 견뎌냈다. 도연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약속대로 그들을 지지해 주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윤서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다. 도연은 원래 하던 건축 설계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항상 윤서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좋았어요. 새로운 책 기획안이 통과됐어요. 대단한데? 우리 윤서 씨, 도연 씨 덕분이에요. 도연 씨가 응원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렸다. 삼겹살, 된장찌개, 그리고 쌈채소. 예전 윤서가 민재를 위해 차렸던 바로 그 메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혼자 기다리지 않았다. 함께 웃으며 먹었다.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윤서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도연 씨, 응? 후회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도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후회?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니요?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도연은 윤서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윤서야, 나는 내가 내 인생에 들어온 순간부터 행복해졌어.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저도요. 저도 도연 씨 없이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1년 후 윤서와 도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시어머니, 윤서의 부모님,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드레스. 도연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울어요? 윤서가 물었다. 너무 예뻐서. 그리고 내가 내 아내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윤서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꿈만 같아요. 주례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했다. 나 한도연은 윤서를 평생 사랑하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나 윤서는 도연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키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행복해라. 정말 행복하게 살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윤서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행복하겠구나. 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도연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행복하게 살겠지. 사람들 시선은요?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이야. 윤서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맞아요. 우리 두 사람.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윤서야. 왜 그래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결혼은 했지만 제대로 된 청혼은 못했잖아. 윤서는 눈이 커졌다. 윤서야,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늙어갈 때도 계속 함께 해줄래?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당연히 함께 할 거예요. 도연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리고 일어나 그녀를 꽉 안았다. 사랑해, 윤서야.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서로의 심장 소리. 남편 대신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진실된 사랑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할 거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금지된 온기는 더 이상 금지되지 않았다. 이제는 허락된 사랑, 축복받은 행복이었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사회적 관습, 도덕적 잣대를 넘어서는 감정. 하지만 진실된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윤서와 도연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외로움 속에서 만난 두 사람. 금지된 관계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 세상의 시선과 싸우며 결국 행복을 쟁취한 두 사람. 당신의 사랑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 사랑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